정말 비밀이 없어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사기 때문에 최순실 그가 했던 일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최순실 씨 자택에 다녀가면 피가 뚝뚝 떨어진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자, 채널A가 최순실 씨 자택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분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관련된 얘기도 하고요. 다양한 최순실 씨 집 안, 내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애기가 오면 그분은 못 와요. 수사나는 그분도 안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분도 안 불러요. 왜냐하면 애기를 숨기고 있으니까. 애기를 폭로할 지고 그러니까 유라를 다시 이제 출발하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숨기고 지우려고. 수사 놔주시는 분이 직접한 적이 있어요? 수사 놔주는 거 같아요. 딴 회사인가 피나고 조금 까는 거 있잖아요. 문제는 크지 않으면 그거 맞고 놔주고 나는 그거 뺄 때까지 안 기다리세요. 수사 아줌마가 혼자 빼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짧은 거고. 쉬는 시간에 그냥 혼자 이거 빼고 그다음 그건 내가 지우고. 심정수 차장, 결국 최순실 결국 어디 가나 주사 이야기가 떠나지 않는 거군요. 사실 마침 제가 오늘 저 주사 아줌마가 화제가 돼서 네. 주사를 정말 많이 맞아본, 주사 아줌마한테 실제로 맞아본 분하고 오늘 점심을 같이 했는데 네. 저 마지막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바늘. 놓을 네. 때는 주사 아줌마가 놔주는데 뺄 때는 그냥 정말로 맞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냥 뺀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리고 저 주사 아줌마한테 맞는 게 물론 야매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 가사도우미 분께서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밤 10시간, 11시간 전화하면은 가사도우미들이 이렇게 가끔 파트타임으로 하듯이 오시는 것처럼 네. 가방에다가 그 수액 같은 거 넣어가지고요. 어느 집이든 전화하면은 온답니다. 한 5만 원, 7만 원만 주면 하기 때문에 강남권이라든지 중년 여성들 있잖아요. 피로가 이유 없이 굉장히 필요한 게 많은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되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최순실, 박 대통령 이런 분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 때문에 주사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사를 맞는 것이 많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특히 평범한 일이에요. 면허와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암암리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 그 얘기를 좀 들려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치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네. 최순실 씨가 아버지 최태민 씨의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최태민 씨가 살아생전에 병 치료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비 종교를 믿는 분들은 좀 묘한 치료 방법에 좀 관심들이 많거든요. 보면 최면수를 활용한 어떤 심리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뭐 사춘기 시절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집중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치료했다느니 그런 얘기도 있고 유경수 여사 사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심리 치료를 한다. 그리고 1977년에 최태민 씨가 또 나이 든 분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경로 병원을 또 설립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 요법이라든지 아주 묘한 그런 치료 요법에 최태민 씨의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딸인 최순실 씨에게도 계속 영향을 받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저런 것들이 청와대 곳곳에 대통령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네. 듭니다. 자, 이런 최순실 씨의 이런 생활 습관, 이런 습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주사 아줌마 말고도요, 누군가 고령의 남성이 다녀갔는데 최순실 씨 자택에서 피가 묻은 장면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장면일까요? 소개하겠습니다. 냉장고였는 거는 따로 그걸 냉장고 둬야 된다고. 그 터치에 화장실이 거기 있는 거는 무조건 놔두니까 안 여도 되는 겁니다. 수사를 장사하시는 것처럼 최순실이가 그 언제부터라는 저 아줌마도 힘드니까 아줌마도 좀 놔주라고 한대요. 그래 그 주사 아줌마가 2대를 놔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면 피가 제일 많이 나는 거지. 그저 분수기도 툭툭 떨잖아고 까는 데도 떨잖아. 빨고 마른 데도. 그래서 좀 씻고 그랬어요.
조금 더 이 그 가사 도우미분의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청와대 조리장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저희 채널A 단독 인터뷰할 때 보면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들어가서 스키야키 얻어먹었고 김밥을 꼭 싸왔다 그러잖아요. 이 가사 도우미분이 그 김밥을 기억하네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제비를 그래 좋아했잖아. 수제비 먹어서 좋아한다고 등심이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나가고 나도 계속 김밥 한 줄 사라, 두 줄 사라, 석 줄 사라 뭐 그다음에 유부 초밥 사라 계속 준비해놨다가 사람을 못 사가지고 월요일에 가면 그 대신 냉동으로 김밥이 있어요. 그거 아줌마 먹으라고 내가 그러고 그저 한식 밥에다 찌개에다 넣고 한 가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뭐든지 가득 때려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그래. 자, 결국 하나씩 공개되는 최순실 씨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10번째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헌법적 질서와 절차에 따라 많은 일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 얘기 다뤄보겠습니다.